그냥 나는 나이고 싶어요. 그 말에 나를 구속시키고 싶진 않아요. 얼마 전 한 사람이 제 곁을 떠나며 이렇게 말했어요. 영선님은 저에게 최고의 어른이었어요. 그 말을 듣고 저는 살짝 눈물이 고였어요. 근데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. 좋은 말인데 왠지 조금 무거웠고 조금 외로웠어요. 그리고 문득 이 질문이 따라왔어요. 나는 진짜 최고의 어른이 맞을까?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은 걸까? 그 순간 저는 엄마를 떠올렸어요. 어릴 적 잘못을 저지르고 그걸 엄마에게 고백하는 게 사실 진짜 무서웠어요. 근데 말하고 나니까 마음은 편해졌죠. 엄마는 화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해줬어요. 잘못했으면 정중하게 진심을 전하는 거야. 사과는 빨리 해야 하는 거야. 거짓말은 엄마를 속이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속이는 거야. 그때 저는 처음으로 삶의 기준이란 걸 배웠어요. 엄마는 원래 역사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만 간호사의 길을 걷게 됐대요. 그 일을 처음부터 좋아했던 건 아니었대요. 엄마도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지?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해요. 하지만 아이들을 다 키우고 다시 사회에 나가면서부터 엄마는 간호사라는 일을 조금씩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. 누군가의 회복을 돕는 일, 삶의 끝자락을 함께 하는 일, 자기 손이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에 닿아 있다는 걸 엄마는 진심으로 느끼고 있었어요. 그걸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일이라는 게 어떤 삶의 태도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. 그리고 엄마는 일이 끝나고 나서도 늘 바빴어요. 하루 종일 병원에 있다가도 집에 오면 조용히 책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어요. 역사, 철학, 신학, 인문학, 이런 조금 재미없는 책들이요. 어릴 때 저는 엄마 옆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. 그건 그냥 공부가 아니라 엄마가 스스로를 살아내는 방식이었어요. 엄마는 자기 인생을 사랑한 사람이었고, 그래서 무심해 보일 때도 있었지만, 그게 사랑이 없었다는 건 아니었어요.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, 저는 엄마가 아빠보다 저를 덜 사랑한다고 느꼈거든요. 엄마는 자식을 더 사랑했다기보다는 자기 인생을 더 사랑한 사람 같아요.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. 그냥 그런 방식의 사랑도 있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아요. 제가 방황하던 시절 엄마는 이렇게 말했어요. 죽으라는 법 없어. 네가 멈춰 있어도 삶은 생각보다 쉽게 끝나지 않아. 그 말이 저를 다시 움직이게 했죠. 그리고 지금 엄마는 요양병원에서 일하면서 환자분들의 죽음을 마주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한대요. 좋은 곳으로 가세요. 편안하게 눈 감으세요. 그 말을 들었을 때, 그냥 좀 이상했어요. 그게 감동이었는지, 경애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상하게 그 기도는 제 마음 어딘가를 조용히 건드리고 지나갔어요. 그 순간 엄마라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됐어요.
솔직히 지금도 엄마는 좀 무심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. 근데 내가 정말 흔들릴 때 가장 필요한 말이 나와요. 살다 보면 많은 말보다 한 문장이 더 오래 남을 때가 있잖아요. 엄마는 늘 그런 사람이에요. 말이 많진 않지만 딱 필요한 순간에 딱 필요한 말을 하죠. 너의 시간이 소중하듯 타인의 시간도 소중해. 그 말은 내 감정을 움직이기보다 내 생각을 멈추게 했어요. 그리고 그 멈춤이 결국 다시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죠. 사실 저는 기준이 높고 그래서 팀원들을 자주 혼내요. 어떤 때는 조금 냉정하게 구조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요. 그 단어가 나한테 어울리는 말일까? 생각해보면 저는 늘 쓴소리를 해야 했고 사람을 설득해야 했고 해야만 하는 말들을 해왔어요. 그건 내 인생을 가볍게 여기고 싶지 않았고 타인의 인생도 가볍게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. 어차피 욕먹는 자리니까 욕먹더라도 확실하게 먹자. 기준을 세운 건 그 사람과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가고 싶어서였어요. 그리고 결국 어른이란 건 자기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. 완벽하지 않지만 어른이 된다는 건 확신을 가지는 일이 아니라 말없이 곁에 남아주는 일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엄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. 자기 삶을 살아내느라 조용했지만 그게 나를 덜 사랑해서는 아니었어요.